반갑습니다. OICP 소너 임성호입니다. 2026년도 첫 번째 줌 미팅으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모두 가장 중요한 건강이죠. 건강하시고 또 꿈과 목표하신 모든 일들 성취해내시는 그런 12월 달에 또 기쁨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재정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동시에 확보하는 시스템 레버리지라는 주제로 올해 첫 번째 줌 미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미팅을 진행하시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너희 회사에 체인의 시스템이 있냐? 라는 질문을 많이 아마 들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스템이 존재해야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은 이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실상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그 구성체계의 운영 원리,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떤 지렛대가 돼서 우리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스템에 관련된 레버리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레버리지는 경제학 용어이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것.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렛대라는 의미도 있죠. 자, 지렛대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무게를 작은 돌을 개이고 지렛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 시스템 레버리지라는 건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 한계, 시간과 능력,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누구나 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시스템 레버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의 핵심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의 일관된 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성공의 핵심은 시스템의 일관성, 핵심은 일관성이고, 일관성이라는 의미는 한결같이 꾸준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설계돼 있고 일관되게 운용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스템 레버리지라는 구조, 그래서 시스템은 구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자, 시스템 이 지렛대처럼 작용해서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향력, 시간, 성과를 산술급수적이 아닌 기하급수적으로 확장시키는 것. 자, 요렇게 시스템 레버리지를 정의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PSC의 필독도서이기도 하죠.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자, 레버리지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레버리지는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힘, 있게 하는 힘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자, 엠플로이. 자, 이사분면이죠. 직장 생활, 직장인과 셀프 엠플로이드, 자영업, 전문직 포함해서 이 E와 S4분면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더 힘들게 일해야 되죠. 자, 문제는 그들이 개인적인 능력과 시간의 한계, 이건 물리적인 한계죠. 이거는 극복할 수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 한계로 인해서 제한적인 돈을 벌 수 없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하루에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죠. 자, 우리는 24시간밖에 쓰질 못합니다. 자, 그 시간 안에 잠도 자고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시간과 어떤 이런 능력의 한계로 정해진 돈밖에는 벌 수가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로버트 키요사키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분면을 ES 사분면에서 BI 사분면으로 이동하라고 조언하고 있죠.
그래서 분면을 바꾸지 않는 한 현재 우리가 버는 돈 액수만큼 그 이상의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우리는 한계, 절벽이 있는 소득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레버리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 이 책을 인용해서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요. 자, 시스템의 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요, 하루는 24시간이에요. 25시간, 26시간을 쓰는 분이 없죠. 그래서 이건 정확한 물리적 한계입니다. 쓸 수 있는 시간, 또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검증된 시스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쓰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나의 능력치는 한계가 있지만 나와 같은 시간과 능력을 쓰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거기에서 레버리지가 발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 자, 시스템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의 노하우. 최 의원도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성공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의 사례가 존재하죠. 또 그 노하우와 사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체계적인 촘촘한 그러한 작은 사이즈에서 큰 사이즈로 규모가 커지는 미팅,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말로만 귀로 들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시청각 자료들, 또 툴, 이런 교육 자료 등을 포함하는 거, 자, 그걸 전체를 아울러서 시스템 활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시스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시간과 노력의 배가가 일어납니다. 자, 시스템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를 자신의 비즈니스의 성장에 접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팀워크 사업으로 연계가 되고 윈윈이죠.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자, 팀워크란 건 조금 개인적인 능력의 편차, 좀 부족해도 나의 장점이 누군가의 단점을 채우고요. 또 누군가의 장점이 나의 단점을 채우겠죠. 그래서 상생이라는 표현을 쓰겠고요. 서로 윈윈 하는 겁니다. 혼자서 일할 수도 없죠. 혼자서는 말씀드렸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의 각기 다른 역할과 다른 위치에서 충실히 그 일들을 진행하는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성과가 개개인의 합보다 월등히 커지는 지렛대 효과. 그래서 개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전체적인 성과가 개개인의 합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복제 및 확장성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이 체인 비즈니스가 시간이 지나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분명히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나와 같은 제품을 바꿔 쓰고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복제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확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레버리지는 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핵심이죠. 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자, 누구나 시스템을 따라 하면, 그리고 재현 가능한 구조라는 표현을 드렸죠. 자, 누가 하든 방법과 행동이 동일하다면 그 결과도 같다. 그래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시스템 레버리지가 발생하며, 자, 이를 통해 사업 규모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요. 자, 시스템 레버리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 이 시스템 레버리지를 통해서 재정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가 이거였죠. 자, 이 두 가지 자유로움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요. 잘 구축된 비즈니스 시스템을 지렛대 삼아서 자신의 영향력과 수입을 극대화하는 성공 전략. 자, 이것이 시스템 레버리지가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성공은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이 아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일관되게 운용되는 시스템 자체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시스템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시스템을 위해서 일하니까 나는 한계성 있는 소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하는 일이죠. 자, 반면에 우리는 독자적인 나로부터의 사업이죠. 자신의 사업. 자,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위해서 일할 건지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할 것인지. 자, 이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요. 시스템 레버리지의 필요성이 이 부분 때문에 강조되기도 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되 행동은 단순해야 되겠죠. 이 단순함이 복제를 낳습니다. 자, 시스템이 복제되기 위해서는 즉 실행 단계가 복잡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해야 되고, 그래서 시스템의 네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 단순화. 자, 단순화 됐다는 건 체계화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체계화 됐다는 건 통일성이 있는 거고요. 통일성이 있고 이 세 가지 특징을 계속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이 재능을 앞선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자,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변화시키고 도왔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시스템은 그 도움을 확장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스템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평생 시스템을 위해 일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가 가능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레버리지가 가능한 요소는 시스템 레버리지입니다. 자, 이건 모든 레버리지의 기반이죠. 근간이기도 하고요. 자,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통해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힘. 그래서 시스템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는 한 계속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요. 돈은 그 일한 만큼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적게 하면서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게 하는 힘. 자, 이것이 시스템 레버리지라는 첫 번째 레버리지 가능한 요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시간의 레버리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성공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돈을 버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영업에 성공하신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경제적인 게 같이 이렇게 병립하기는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돈 버는 일이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반면에 우리가 진행하는 비즈니스는 시간의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스템 레버리지 된 수만의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힘.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바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중간 리더가 되고 어느 위치에 시스템 레버리지를 갖추어 놓은 리더분들은 이제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고 그 너머의 성장을 만들어내면 이제 자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스템으로 레버리지 된 수만의 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힘. 자, 두 번째 시간의 레버리지고요. 자, 세 번째는 관계의 레버리지입니다.
자, 관계의 레버리지는 어떤 의미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은 내가 직접 움직여야만 관계를 쌓아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직접 움직여야만 만들어진 관계. 자, 이건 노동의 힘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비용과 나의 노동력을 투입해야만 여기서 어떤 관계의 레버리지가 일어나죠. 이건 노동의 힘이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이 자체에서 관계의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자, 내가 직접 그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처음처럼 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간접 연결로 이어지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 연결의 힘. 그래서 팀이나 그룹이 성장하면 이제 누가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의 레버리지가 만들어지겠죠. 세 번째 관계의 레버리지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는 복제의 레버리지입니다. 중요한 레버리지죠. 잘하는 소수가 아니라 잘하는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갖고 있는 소수가 아니라 배워서 따라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자, 이게 복제 레버리지고요. 시스템이 또 추구하는 중요한 요소가 복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 복제 레버리지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조직의 안정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뎁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단계부터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야 될 것,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셔야 될 것, 포스터로 시작해서 뎁스로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뎁스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자, 뎁스는 다 아시죠? 왼쪽과 오른쪽에 깊이 있게 파고 내려가서 조직을 확장시켜 가는 우리의 조직을 확장시켜 나가는 기술적인 측면이죠. 자, 깊이 파고 내려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이 더 안정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힘. 자, 이것이 뎁스의 레버리지 다섯 번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여섯 번째는 에너지 레버리지예요. 열정이죠. 뜨거움. 자, 우리가 아무리 비전을 봐도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전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레버리지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개인이 어떤 교육이나 미팅이나 행사를 통해서 의욕이 막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욕은 꺾여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도 있죠. 자, 개인이 어떤 의욕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팀워크와 긍정적인 프로모션으로 조직의 에너지, 뜨거운 열정이 항상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힘. 자, 이것이 에너지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기에 온 분들이 스피치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자, 미팅에 오면 될 것 같은데 미팅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죠. 이미 본인도 답을 알고 계세요. 미팅에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미팅에 나오지 않으면 어렵고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미팅에 참여하고 시스템에 참여한다면 나의 열정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내가 마음이 항상 뜨거워 있으면요, 전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에너지 레버리지 말씀드렸고, 자, 일곱 번째 학습 레버리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학습 조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학은 지식을 쌓는 거죠. 습은 내 몸을 움직여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득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학습, 개인의 지식과 경험. 자, 그래서 학습 레버리지란 어떤 의미냐면, 자, 내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운 적이 없어요.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지식 기반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운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배우지 않았죠. 물론 배웠어도
내가 이해한 거는 그 배웠다고 할 수 없죠. 이해했지만 깨달았을 때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래서 내가 아직 배우지 않았거나 깨닫지 않았던 아직 나의 지식은 아니죠. 그것을 내 지식은 아니지만 학습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 지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우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개인만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시스템의 자산으로 전환시켜서 배움의 속도를 증폭시키는, 그 학습은 복제의 근간이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요, 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팀은 항상 우월하죠. 그래서 집단 지성이라는 표현을 아실 겁니다. 한 명, 두 명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강조하는 것도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떤 과정이 있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날 진행되는 캠프에 참여했더니 적어도 300명, 400명 가까운 분들이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 호흡하고 함께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고 생생한 어떤 그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이 집단지성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일차에 조금 냉소적이고 조금은 부정적인 분들이 1박 2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제품을 바꿔 쓰겠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결국 나도 이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호기심을 기반으로 한 이제 어떤 결심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건 집단지성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의 규모가 클수록 그 시스템에 나의 왼쪽과 오른쪽의 파트너분들을 몇 분을 합류시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의 비즈니스의 성장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6개 항목 정도 나눠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이 반복되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개인의 감정, 기분, 능력, 자, 이런 컨디션에 의존하면 성장 속도가요, 요동쳐요. 예측이 안 돼요. 하지만 자, 표준화된 시스템은 변하지 않아요. 그 시스템은 체계적인 미팅 프로세스라는 말씀을 드렸죠. 표준화된, 우리 ISO라고 국제 표준 인증 뭐 그런 용어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표준화된, 검증된 시스템은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 문구, 미팅 흐름, 팔로우업 방식, 교육 스케줄, 목표 설정 방식. 자, 우리는 포스타라는 초기에 아주 선명한 집중해야 될 목표가 있죠. 그리고 양쪽 뎁스를 진행해서 포스타의 숫자를 늘려가면서 선순환시켜서 PT가 되고 루비가 되고 그분들의 작은 성취를 통해서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시게 되죠. 이런 목표 설정 방식, 그리고 고게더라는 우리 1일 루틴, 그 리더십 구조, PSC를 참여하시고 PSTC를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진행하시는 그러한 미팅을 참여하면서 리더십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인 미팅으로 설계되어 있죠. 자, 이 모든 것은요,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성장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의 품질에서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신뢰하고요. 시스템은 당신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시스템에 태워라. 참여시키란 얘기죠. 자, 초기 사업가에게 능력이나 어색하고 새로 해보는 일, 용어도 서툴고 되게 낯설어요. 자, 초기 사업가에게 능력이나 스킬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지만, 자, 이게 과하게 요구가 되면요,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시스템에
참여시켜라. 자, 시스템은 책임은 시스템이 집니다. 개인은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가 중요하죠. 시스템이 교육한다. 시스템이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스템이 동기를 부여한다. 시스템이 복제를 만듭니다. 자, 리더는 사람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시스템에 연결하는 사람이다. 자, 리더십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면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자, 리더십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그래서 리더는 학습의 촉진자, 비전의 제시자, 결국은 시스템에 연결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기죠. 리더십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 감정이 아닌 구조가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사람은 감정이 동물이죠. 감정이 생명체입니다. 자,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고요. 기분이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거절을 받으면 위축되기도 해요. 아플 때도 있고요. 여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감정이란 게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그동안의 긍정적인 감정들을 농축시켜서 시스템이라는 기계적인 구조를 만들었지만 반면에 그 시스템은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변덕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시스템이 흡수시켜 버리죠. 자, 조금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안 될 것 같고 이런 침체되어 있는 기분에서, 다운됐던 기분에서 지난 랠리에 참여하니까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열정이 확 올라가죠. 그 시스템들이요, 그런 것들을 흡수시켜주고 완충시켜줘요. 그래서 시스템은 감정이 흔들려도 동일한 결과와 패턴을 유지한다. 그래서 농담처럼 리더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더라도 미팅에 와서 놀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하튼 미팅에 참여하면요, 내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열정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유지가 되고 상승이 돼요. 그래서 미팅에 참여한 횟수와 시간에 비례해서 성장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러한 시간들이 일정 양이 딱 차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성장하는데, 개인마다 다 편차나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면 다 성장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믿고 꾸준히 미팅에 참여하는 것만 게을리해 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조직은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시스템 레버리지를 구축해라 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했죠. 자, 네 번째, 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가 시스템입니다. 자, 복제 가능한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조직 전체에 흘러가게 하라. 자, 복제가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은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습니다. 타고난 선천적인 천성, 기질, 이거는 바꿀 수도 없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타고난 리더십을 갖춘 분들이 있어요. 개인 카리스마, 또 리더의 화려한 말솜씨, 개인적인 능력, 개인의 성격,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스킬, 이런 것들은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제가 잘 되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복제가 되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시스템에 참여하고, 따라하고, 시스템으로 초대하고, 시스템에서 배운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시스템대로 거절 처리하는 질문의 답변. 자, 우리가 초기에 많은 분들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인 편견, 선입견들을 갖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시간 있을 때 집에서
쭉 한번 써보세요. 20개가 안 넘어요. 저도 이렇게 쭉 써보고요. 교육자를 만들려고 쭉 써봤는데 고민해도요. 15개, 16개밖에 안 나와요. 흔히 그런 거죠. 뭐 가격이 비싸다. 가족이 반대한다. 먼저 한 사람만 돈 버는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뭐 지금 이 나이에 뭘 하냐.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어려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이거 정리해 보시면요. 20가지도 안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듣는 거절이란 거는요. 20가지도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다른 일들이요. 변수 이거 수백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20가지도 안 되는 이 거절에 대한 거를 써놓고 내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 한 번쯤 연구해 봐야 되고요. 이미 사업 제안서 마지막에 열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요. 그 거절은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개인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컨디션, 그 사람의 타이밍이고 그 사람의 상황이에요. 우리 제품이 비싼 거예요? 아니, 되먹고 싶어요. 우리 제품이 비싼 게 아니라 그분의 수준이 낮은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되먹고 싶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너무 싸서 못 쓰겠다고 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분의 상황이고 그분의 컨디션이에요. 그분의 경험이에요. 그분의 인식이고 그분의 고정관념이고요. 그분의 편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 초기에 어떤 분을 명단을 작성하고 만남을 가질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그분이 어떤 고정관념과 오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관심이 호기심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 20가지도 안 되는 거절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득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주지 않는 한 다음 단계 초대는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스템대로 거절 처리하기, 그 다음에 시스템 루틴, 우리 데일리 더전 체크리스트 하루에 하셔야 될 12가지 일들 있죠? 그 체크리스트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시면 5가지 우리 매일 해야 될 루틴 고개도 진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제가 되는 것만 진짜 레버리지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복제가 될 때 조직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곡선을 그립니다. 리더가 가야 PB가 오르고 안 가면 멈추고, 이건 아직 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항상 우리 그 숏업 플랜이라는 책에 나오는 3단계 뎁스, 당신이 톰을 후원하고 톰이 캐롤을 후원하고 캐롤이 베티를 후원하는 요 3디프 3층 구조의 3명 이상이, 자, 퐁당퐁당도 상관없습니다. 연속으로 나와도 좋고요. 반드시 3명 이상이 수직으로 뎁스에서 밑 시스템에 연결된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 복제는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톰이 캐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물론 당신이 톰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기서 멈춰요. 하지만 당신이 톰을 가르치고 톰이 다시 베티를 가르치면 이제부터 복제가 시작되고요. 다시 캐롤이 베티를 가르치는 방식도 가르치면, 그러면 이제 복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복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비즈니스는 안정 단계로 접어듭니다. 안정 단계란 거 뭡니까? PB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리더가 간 것과 가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복제가 7대, 20대까지 깊이 있게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안 가도 안정적인 PB와 소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시스템 레버리지가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5번째, 시스템은 24시간 당신 대신 일합니다. 그래서 자동 성장 엔진이라고 표현하죠. 자, 시스템은 자동화된 성장 엔진입니다.
자, 왜냐하면 시스템은 자,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잠든 동안에도, 아플 때도, 바쁠 때도 움직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농담처럼 이런 말씀 드리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왼쪽과 오른쪽에 시스템 레버리지를 통해서 복제시켜놓은 분들이 있기 전에는 미팅에 나오셔야 된다. 그래서 드림빌딩, 교육, 동기부여, 정보 전달, 열정이 유지가 됩니다. 즉 시스템은 시간을 레버리지 시키죠. 나의 24시간이 아니죠. 24명에 1시간씩 쓸 수 있는 이 레버리지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우리 1시간이 100명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규모가 큰 미팅일수록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증된 열정 있는 올바른 지식 체계를 배웠던 행동했던 리더분이 1시간 강의가 100명에게 전달되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이 1000명에게 복제되죠.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지 못해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면서 생산적인 의미 있는 성장을 만들어내죠. 자, 6번째입니다. 조직은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지칩니다. 사람은 감정의 기복, 변덕이 있고요. 떠날 수도 있습니다. 뭐 두 발이 달렸는데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자, 그러나 시스템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조건입니다.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존할 때 오래 가는 조직이 됩니다. 사람은 감정, 상황, 환경, 예를 들면 수입이 될 때와 안 될 때, 성장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 자, 이런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변합니다. 근데 시스템은 변하지 않죠. 감정도 없죠. 교육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초대 방식은 동일하죠. 미팅 체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공 메시지는 일관되고요. 복제 패턴은 유지가 됩니다. 성공의 8단계라는 준비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패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요. 계속 이 사이클이 돌면서 새로운 뉴 페이스 리더를 탄생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조직은 무너지고 시스템 중심의 조직은 오래 생존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의 열정, 카리스마, 말솜씨 같은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조직은 그 리더가 지치거나 소진됐다는 표현을 쓰죠. 자리를 비우면 바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시스템 레버리지라는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이 교육하고 시스템이 동기부여하고 시스템이 사람을 연결하고 시스템이 복제를 만들면 리더가 잠시 쉬어도 일부 구성원이 떠나도 조직은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로해지지만 시스템은 반복되는 교육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고 탄탄해집니다. 자, 사람의 힘은 유한하지만 시스템의 힘은 누적되고 증폭됩니다. 오래될수록 강해지는 것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축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시스템이 존재해야 리더십도 세대 교체가 가능합니다. 세대 교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지금 1세대 리더분들을 통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다시 3세대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도 지금과 같이 변함없는 구조를 통해서 성장을 일으킨다면 그야말로 정말 멋진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나겠죠. 세대 교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한 리더의 시대가 끝났을 때 조직이 함께 무너지는 경우를 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이제 직간접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한 지가 이제 30년이 됐네요. 너무너무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리더의 시대가 저물면서 그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를 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시스템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리더는 사라질 수 있어도 시스템이 존재하면 조직은 계속 성장합니다. 시스템은 조직의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자, 사람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시스템의 수명은 조직이 유지되는 한 계속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 성장, 관계 확장, 복제, 좋은 문화와 분위기, 행동 패턴, 이 모든 것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질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조직을 성장의 흐름 속으로 이끕니다. 오래가는 조직을 만드는 것은 리더의 연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의 힘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레버리지 6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시스템이 반복되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시스템에 태워라, 참여시키라는 말씀 드렸고요. 감정이 아닌 구조가 성장을 만듭니다. 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도구가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은 24시간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는 자동 성장 엔진입니다. 자, 조직은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요. 사람 위아래가 아니죠. 우리는 동지적 동행 관계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조직은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위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시스템 레버리지가 작동하면 개인이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예측 가능한 결과가 꾸준히 재현된다. 그래서 누가 하든 방법과 행동이 같다면 결과도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려 하지 말고 시스템에 연결하라. 복제는 리더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다 라는 말씀 마무리로 드립니다. 시스템 레버리지란 개인이 아닌 시스템이 일하도록 만들고요. 개인의 능력, 감정, 스킬,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하급수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스템의 레버리지의 핵심이다.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일찍 마무리가 됐네요. 2025년 너무너무 우리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고요. 2026년에는 또 회사가 또 많은 새로운 기획과 프로모션으로 우리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 갖고 있고요. 아마 새해부터 되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비즈니스 해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가 같이 갖고 있고요. 또 우리 각자 개인들이 좋은 팀워크로 2026년도에는 가장 성장하는 또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한 해이셨으면 좋겠고요. 2026년도에 또 12월 달에 진행되는 랠리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시면서 2026년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면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한 해였다 스스로 되돌아봤을 때 뿌듯한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과 또 장거리 이동하실 때 안전운전 유의하시고 그런 새해 또 1월달 시작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첫 번째 1월 줌 미팅은 이것으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